먼저 체포됐던 지금 공개 수배된 심천우의 친척 동생이 경찰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진술한 부분도 저희가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체포된 심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려다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여성으로 바꿨다. 검거된 동생 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문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심 씨의 얘기만 들으면 우발 범죄, 그러니까 돈 많은 여성, 남성보다는 납치와 범행이 용이한 여성을 우발적으로 범행 타깃으로 즉시 세운 것 같이 들리지만 김 변호사님, 네. 경찰 일각에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 그리고 사전 연습까지 했던 것, 그리고 2시간 만에 이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 등등이 이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에는 그럼에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기류도 있다고요. 저도 가장 궁금한 예. 점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전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 비밀번호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보통은 저렇게 사람을 이제 납치를 해서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한 다음에 살해할 그런 계획이라면 돈을 확보한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비밀번호가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비밀번호 틀릴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그 안에 카드 안에 액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냥 그날은 골프 연습장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 480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48만 원이 들어있을지 4만 8천 원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 만약에 진짜 정말 돈이 전혀 별로 없는 그런 신용카드였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돈이 목적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납치했으니까 돈을 붙여라. 이 계좌로 붙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돈을 확보한 다음에 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쉽사리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살해를 한 다음에도 이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치밀했는데 예. 과연 그런 과정에서 저렇게 액수를 확보하지 않고 저렇게 범행이 흘러갈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한 의문이 남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리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치고는 의문점이 많다. 저희가 그 의문점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미심쩍은 행적. 첫 번째, 480만 원 얻으려고.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 고작 480만 원 때문에 살인까지 돈을 노린 범행치고는 적은 액수라는 것. 두 번째는 김 변호사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납치된 지 2시간 만에 피해자를 이른 시간에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납치 사건은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현금을 인출한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한 이후에 살해를 해도 이상한 건데 2시간 만에 신속하게 살해를 했다는 것. 세 번째, 납치 살해와 현금 인출 장소와 도주 장소도 전부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경남 고성, 진주, 전남 광주인데 이들의 범행 장소와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출력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행적을 보면 미심쩍다는 거예요. 행적을 보면. 피해 여성을 살해한 장소가 이 지도에서 보시면 경남 고성입니다. 경남 고성의 골프장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그리고 경남 진주의 한 저수지에 이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 돌연 광주광역시로 가서 현금 480만 원을 인출하고 그리고 경찰이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적을 확인했던 곳이 다시 경남 하만의 한 야산으로 도주하는 뒷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범행 장소와 다 제각각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상한 게 보면요. 피해 여성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남편분이 신고를 했다고 하죠. 보통 이제 현금 인출할 것 같으면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라졌다. 실종 신고가 이제 되기 전에 바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뜬금없이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도 굉장히 미심적인 부분인 거죠. 장소도 멀어요. 경남 고성에서 살해하고서 480만 원을 광주에서 인출했다.
그렇죠. 굳이 또 왜 광주까지 가서 인출을 했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경남 함안으로 마지막에 도주한 거는 이 심 씨가 살고 있었던 곳이 함안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곳으로 갔던 것 같고, 범행을 저지르고 가서 바로 함안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본인이 있었던 거주지로 가게 됐을 경우에 검거될 일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는 곳으로 달아날 확률이 높다라는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 대한 경남 진주의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던 건 아마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지금 이미 검거가 돼 있는 사람이 주범으로 볼 수 있는 심 씨의 육촌 동생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어저께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육촌 형이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운전만 하라 그래서 가담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단순히 운전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는 남성을 물색했다, 여성을 다시 물색했다라고 진술이 또 번복되고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예. 여기에 대한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국은 단순하게 정말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고, 또 기존에 있었던 이렇게 살인에 대한 범죄 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에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가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남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김우식 교수님. 예. 뭐 강력범죄자가 얼굴에 나는 강력범죄자입니다 라고 새기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31살, 36살 심천우, 강정임 이 두 명의 젊은 남녀, 연인이 아무런 특별한 직업도 없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범하거나 선하게 생긴 예.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계획적 살인이든 우발적 살인이든 간에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미 공개 수배가 예. 됐기 때문에 저 두 남녀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 파악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공개 수배지 전단에 전과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두 남녀는 사실은 전과까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깨끗한 흔적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단지 480만 원을 얻기 위해서 3명이 작당을 해서 사람을 납치해서 바로 2시간 만에 살해를 해서 버렸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육촌 동생이기 때문에 운전만 하면 1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480만 원에서 3명 나누면 얼마씩 나누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범행 장소를 물색해서 돈이 많아 보이는 남성이나 여성 중에 아무나 납치해서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납치된 이후의 행적도 돈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효용 가치가 떨어져야 뭐 살해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아닌 지금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돈을 얻기 위해서 뭐 지나간 사람 중에서 돈 많아 보이면서 아무나 납치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긴 되겠지만 전후 사정이 정말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구에 의해서 청부에 의해 살해난 건지 아니면 그 여성 피해자를 사전에 지목을 해서 납치를 한 것인지는 이 두 명의 수배자가 잡힌 다음에 사건 전모가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아마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과도 별로 없고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끔찍한 저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일단은 붙잡고 나서 그 부분도 경찰이 캐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지금 비록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창원서부경찰서를 중심으로 지금 가능한 한 많은 경찰 병력들이 지금 투입이 돼서 수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공개 수배로 보통 전환을 하면 검거율이 뭐 올라가겠죠. 잡을 수 있겠죠. 검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은 세계 최고 순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가 좁고 CCTV가 많기 때문에 검거하는 건 문제가 없어서 뭐 저게 주범이 붙잡히면은 사건 전보는 밝혀지는 게 뭐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예. 이제 잠깐 얘기 나와서 왜 480만 원밖에 안 뽑았을까? 근데 이게 이제 통장에는 금액이 아니고 신용카드랑 체크카드에 최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뭐 조금 많은 돈이 있는데 조금 뽑은 게 아니라 신용카드에 이제 현금 서비스 한도에 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확보했다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왜 멀리 달아났냐. 일단은 범행 현장을 떠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에는 이제 청부살인이나 원한관계보다는 강도살인 쪽으로 조금 더 오늘은 생각이 이제 무게가 한 게, 납치를 한 다음에 신용카드나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다그치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아까도 발바둥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알아보길 함정이 있으니까 죽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뭐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말한 것처럼 원한 관계나 뭐 미리 청부살해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렇게 나타난 이 보도를 보면은 조금 강도살인 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심천일과 강정임에 대해서 공개 수배를 한 만큼 시청자분들도 주위에 혹시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즉각 신고를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립니다.